자, 오늘의 그 강의는요, 8월 코리아 타임즈 8월 30일자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8월 30일자예요. 사설입니다. 제목은 어네크로니스틱입니다. 어네크로니스틱 메카시즘이라 그래서 이 시대에 뒤떨어진 쪽 시대착오적인 뭐 공산 반공주의라는 거죠. 네. 자, 부제목은요, Revising History Requires National Consent 썼습니다. 역사를 수정하는 것은 어떤 국민적 합의, 국가의 동의니까요, 그렇죠? 국민들의 어떤 합의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목입니다. 이번에 저기 육사 교정에 있는 우리나라 이 독립 초기 일제 강점기 받은 이후로 1920년대, 30년대 초기 때 독립 투쟁을 이끌었던 그 5인의 동상들을 갑자기 옮긴다고 하는 그러한 현 정부의 발표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때 아닌 이 시점에 이런 걸 하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게 없나요? 현 대통령이 그렇게 식견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에,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냐면은 그 주변 축군의 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아마 핵심적인 뉴라이트의 누군가 이걸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내용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메카시즘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 얘기는요, 1950년과 1950년 사이에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주의입니다. 반공산주의 선풍인데요. 나중에 결국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당시에는요,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에, 지식층들이 이러한 그 소문에 떠도는 말을 들고 추정이 된다라고 이런 것 갖고 휩싸이면 안 되는데 당시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포털에도 있는 거니까 이미 다 정리된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중국의 공산화와 그렇죠. 이 장개석이가 모택통을 밀어내고 중국을 어, 이렇게 잡을 줄 알았는데 모택통이 졌잖아요. 그리고 공산화되면서 또 이제 한반도의 북쪽이 소련의 지배받으면서 또 전쟁이 나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가운데서는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당시 상원 위스콘신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에, 얘도 좀 당시 식견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간땡이가 커져갖고 아닌 거에다가 손을 댔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자세한 거는 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홍범도 이 장군에 대한 흉상을 옮겨야,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것도 다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분들, 그렇죠. 뭐 김자진, 이범석, 이혜영, 이런 분들 다, 전지청장, 이런 분들 다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은 분명히 아닌데, 이분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분만 옮기면 이상하니까 같이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죠. 뉴라이트의 누군가, 모사가 누군가, 이 친일 후손의 이 자식들이 아주 그냥 한마디로 개짓거리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자꾸 공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놈 새끼들 아주 그냥 아유, 참, 다음 볼까요? 이런, 육사의 해서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나 모르겠습니다. 참, 이건 아닌데. 자, 오늘의 우리가 지금 시끄럽게 대한 것이 이겁니다. 이분이에요.
이 카자흐스탄에 있던 동상인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분 이제 에, 모셔왔죠. 그 부처에 있는 그 유골과 이런 것들 모셔왔습니다. 68년에 태어났는데 평양남도 출생입니다. 평양 출생이고 43년에 죽었습니다. 구소련 영토지 현재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경쟁에서 영웅대우를 받는데 아마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3세들이 아마 왜 이럴저럴 이러려면 왜 홍보도 장군을 모셔갔냐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참 웃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치병이에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데 지금 역사 논쟁에 빠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주요 독립운동가는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진을 꼭 보세요. 사진을 꼭 보시면서 포털에 나와 있는 사진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제 그러한 경력들, 활동들을 참 보십시오. 예. 이분은 잘 아시죠? 탤런트 옛날에 김두한 씨라고 김두한 씨 아버지고 그 김두한 씨의 딸이 누굽니까? 그 김을동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저 송파 쪽인가 그래서 국회의원 나섰죠. 그 외손주가 이제 김을동 씨 아들이 송일구기가 탤런트고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이혜영 씨는 이제 요 분을 아시려면요. 이혜영의 육형제들이 이 경기도 동북빌 일대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을 헐값으로 처분하고 만주를 가죠. 만주를 가서 신흥무관한 그런 장가 차리죠. 그러면서 온 재산을 다 털면서 형제들이 이 독립운동에 이제 전력 투자합니다. 전 일가족이. 이 귀국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요. 막내인 이시영입니다. 이시영 씨. 이시영 씨 하나만 남고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 정부 초기 때 부통령을 지냈는데 부통령이 되면 뭐예요? 이승만 밑에 있는 다 그 이승만 정권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일 세력들이 다 쥐고 있는데 아마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큼 해방된 조국에 해방된 조국에 이, 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쓸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할 그 사람들을 쓴 게 결정적인 실수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참 우리가 지도자 선택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청전제는 뭐 잘 아시니까 57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어, 아무 어떻게 뭐 토를 달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해방돼서도요 힘을 발휘 못했어요. 다 이승만 밑에 있는 이 똘마니 같은 이런 친일 세력들이 관계 재개하고 있지만 다 관하고 정계에 다 꽉 눌려 있어 갖고 결코 이들은 어떠한 그 민족주의 이런 것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또 김구 씨가 죽잖아요. 김구 선생이 49년에 안두에 죽잖아요. 49년에 그죠? 49년에 죽음으로써 이 민족 세력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판치는 거죠. 이승만의 쫄개들이. 그러니까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 이 해방된 조국의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공적도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아, 좀 해방된 이후에 참 지도자 선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왜 역사 논쟁이냐고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역사 논쟁을 왜 하죠? 그쵸? 과연 육사 상하 성도들이 홍범도 장군의 이 정렬을 모르고 이런 걸 모를까요? 이상하잖아요.
예,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좀,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러한 역사 논쟁을 일으키는 건요. 일단은 국민의힘당, 옛날에 한나라당,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과거에 반대됐던 쪽에 있는 전 정부를 무조건 지우려고 그래요. 싹 지우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좋든 나쁘든 무조건 지우게 하는 거죠. 흔적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죠? 이런 사고방식이 이 사람들의 좋은 정책들도요,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이상한 거 있죠. 좋은 정책들은 갖고 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걸 갖고 나가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 봐요. 현 정부의, 현 정부의, 현 정부의 현 정부를 이렇게 밑받침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뉴라이트라는 조직입니다. 네, 뉴라이트를 조직.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씨가 뉴라이트예요. 정치, 재계, 관계, 군인도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계도 많고요. 학계 굉장히 많죠. 학계는 거의 다 뉴라이트예요.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은 게 대한민국 대학이에요, 대학. 예, 대학이에요, 됩니다. 예, 돈 받고 교수 자리를 준 데가 우리나라 대학이에요. 학위장사 하는데, 학위장사. 아니, 이상한데, 그죠? 뉴라이트 애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번에 연세대에서 문제 일으켰던 유석채라든가 이런 놈들, 그리고 이영훈이 나이가 좀 저보다 한 10년 차이 나도 있잖아요. 사회에서 어른 같지 않은 무슨 대우를 받아요. 그냥 새끼라고 불러야지, 개새끼라고. 이영훈이라든가 유석채 많아요. 거든. 얘네 한양대학교 잠깐 교수로 있다가 뭡니까? 에, 저기 뭐예요? 부산 지역에 나가고 그 국회의원 했던 뭐 나성진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관계는 말도 없어요. 어쩌면 저는 이번에 현 총리인 한덕수도 아마 뉴라이트에 아마 이 조직에 아마 가입을 한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기는 거 있잖아요.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모사가 이번에 역사 논쟁을 일으키면서 무엇인가 아, 뭔가 노리고 있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총선 승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물택이라든가.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이걸 통해서 여론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이, 이, 이 지도층의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노론의 후손이에요. 1700년대, 18세기 때, 1700년 중후반 때 나타났던 노론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또 누구예요, 이들은요? 이들은 국가의 안이라든가 국민의 국가의 안보 이런 생각 없어요. 권력과 재물에 빠진 탐욕자들입니다. 어, 이들이 그냥 이런 뉴라이트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라를 팔아먹은 노론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 170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노론의 후손과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한번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알아보시려면요. 한번 뒤져보셔요. 뉴라이트가 누가 있는가? 다 그냥, 그냥 욕심 많고, 뭐 그냥 자기의 몸에 똥냄새 나는 것도 모르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죠. 대다수입니다. 보세요. 자, 근데 이번에 국방부 대변인은 역사의식이 없는 애죠. 이런 걸 읽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군복을 벗더라도 과감히 떨쳐내렸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걸 읽어요? 읽으면서 그냥 버벅대는 거 보십시오. 아닌 걸 알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이 조선이 지배받은 건요, 일본과 미국의 무기이 서로 있었다는 거죠. 1905년에 일본의 누구하고 미국의 뭐 스티븐스인가요? 라고 서로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지배를 인정하는 거죠. 조선에서
일본이 어떤 행태를 해야 쓱 넘어가요. 미국이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데서 하듯이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아,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요. 그 반대 때 좀 좌파 쪽으로 봤을 수가 없죠. 당시에 그 당시에 좌파는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920년대만 해도요. 볼셰비키가 몇 년 했어요? 1917년에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1920년만 해도요. 공산주의 사는 게 사실은 이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좌파는 뭐예요? 얘들이 봤을 때 좌파죠. 이때 좌파는요. 항일 운동하는 세력들입니다. 이건 좌파가 아니죠. 자,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이번에 역사 논쟁은요. 그들이 아마 총선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총선을 대비해서 그들만의 어떤 그 보수층 결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정부의 국가 운영 무능에 대해서 눈 가리고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엄청난 대치비용이 남발입니다. 대치비용. 우리가 남북 이렇게 대치됐다는 것 한번 했잖아요. 벌어지는 대치비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게 이런 거죠. 대륙사력과 해양사력사에서 우리의 외교와 국방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마음의 선택을 잘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교 수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이와 관련돼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외교를 펼쳐야 되는 거에서 잘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시민들이. 자, 또 하나 볼까요? 이 뉴라이트들은요, 얼마나 그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 자기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을. 여러분들 아세요? 1950년에 벌어진 전쟁은요,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남한에서, 뭐, 물론, 이, 월북한 남로당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서 이승만의 정오 발언이라든가 독자적으로 올라가겠다, 북진을 하겠다, 라거나 또는 이제 남쪽에 있는 이 지주 세력들,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이죠. 친일에 붙어서 민중들을 굉장히 막 그냥 갈취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죠. 만약에 독립 세력, 민족 세력이 남한에 들어와 갖고 어쩌한 그 다시 민족 정리를 서겠다 그러면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득을 해서요. 계속 남한을 불안 조성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조금만 껐듯하면 다 뭐 빨갱이다 뭐라는 식으로 몰아 세워갖고 그냥 막 학살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할 부분인데, 막 섬찟섬찟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국민의힘 내 이 국회의원들의 작태입니다. 얘네들은요 장관 자리에 눈이 먼 새끼들이에요. 장관 자리에 눈이 이 장관 자리 쪽 옛날 같으면 조선이면 판서 자리죠. 이 판서 자리에 눈이 어두워서 아닌 거면서도 그렇지 않고 그냥 해요. 청와대 뭐 대통령실에 명령만 떨어지면요 막 해요. 군인들이 하듯이. 이 지네들도 아마 가슴에 이제 손을 얹으면요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하여튼 이 시점에서 웬 역사 논쟁은요 저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이 뉴라이트에 어떤 놈의 이 모사 새끼가 이 개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어네크론. 자, 발음 좀 조심하세요. 어네크로지스틱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거요. 시대에 맞지 않는 반공주의라는 거죠. 자, 홍범도 is one of the most famous Korean general입니다. 홍범도 장군은요,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하나죠. 그 장군이 누구죠? 한국 독립운동이에요. 그죠? 일본 식민주의자예요. 1920년대가 1930년대 일본 식민주의자들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독립 투쟁을 이끌었던 그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청산리 장로 보모동동토 이런 거죠. 보모동동토요. 자, 2018년에 문재인 정부는요, 어떠한 흉상을 세웠다는 거죠. 홍장거리 흉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타 다른 네 분의 저항 지도자들이죠. 이런 분들 김자진이라든가 이혜영 씨. 이혜영 씨의 그 친손주가 이종찬이라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혜영 씨의 친손주예요. 아, 근데 이런 사람도 결국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나가고 그래야 돼요. 이런 민족 세력들이. 근데 결국 못 나갔잖아요. 왜? 우리 사회는 너무나 친일 세력들이 해방 이후로 너무 꽉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 세력이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그렇죠? 다시 민족 정기를 세워야 됩니다. 자, KM에는 육군사관학교죠.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4명이라는 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요, 우리나라 군인이죠. 국군의 모태가 되는 어떤 사람들이죠. 아버지죠.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건국의 파운딩이니까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모스트 용어는 어부가 생략됐어요. 어부가 요즘 이렇게 생략해서 쓰는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의아했다는 거죠. 어리둥절했다는 겁니다. 자, 육군사관학교가 발표한 거죠. 육군사관학교는 홍 장군의 어떤 그 흉상을 어떤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리로케이트, 다시 이렇게 옮기기로 이렇게 고려했었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을 때 그때 며칠 전에 참 우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발표했는데 그의 기록이죠. 소련 공산당의 이렇게 협력 같은 그런 기록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1920년대와 30년대인데 어떻게 소련 적용하고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한번 이 시차를 잘 보세요. 얼만큼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나, 그렇죠? 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consider라는 동사는요, 목적으로 이렇게 ing를 받는 걸 잊지 마세요. 예. 자, 그러나 one must 우리는 이거 일반적인 거니까 one을 쓴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그죠? 지금의 시점을 해서 어, 인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의해서 그죠? 자, 20세기 초입니다. 1900년대 초예요, 그렇죠? 이 좌익이라는 것은 좌파라고 하는 건요, 무장 투쟁을 이끌었다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 그렇죠? 만주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무력 투쟁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해서 만주에서 했답니다. 자, 미국은요, 일본의 지배야.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거에서 눈 감아줬어요. 묵인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태평양전, 진주만 공격과 하와이를 공격할 때까지는 1941년까지요. 눈 감아줬어요. 1940년 12월인가요? 12월인가요? 진주만 폭격이 할 때까지는요. 눈 감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동일본을 하면요. 당연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어딥니까? 저기로부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자, 근데 홍은요 1943년에 죽었습니다. 한국이 해방이 되기 전 이 두 해 전에 죽었어요. 그런요 이 나라가 자기 조국이 이렇게 두동강에 날 줄은 전혀 알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 한반도의 북쪽의 반인 북쪽을 통치할 것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될줄 모르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설명하고 있는데, 자, 전임 대통령인 박정희, 그죠? 아주 확고한 거예요. 그죠? 철저한 반공주의자, 그죠? 반공주의 박정희 대통령은 사후에 데코레이트는 추서하다는 겁니다. 1960년에 홍범도 장군이 때 추서를 했어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못 들어왔죠. 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잡아뒀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홍범도 장군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정통과 청산리 정투에서 거둔 업적은요. 이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시신을 모시고 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미 다 이제 뼈밖에 안 남은 시신인데도 갖고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예, 이 친일 세력의 후손들이 너무 강하게 깔려 있던 거예요. 자, 박 대통령의 딸이 그리고 기타 다른 보수주의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요. 또한 최근에 해군 잠수함이죠. 그 해군 잠수함을 어떻게 해요? 뭐 홍범보 아니 홍범도 호라고 이렇게 홍보담이랄까 지칭했다 합니다. 명칭을 지었다는 거요. 2016년에. 근데 어떤 변화는 그때 이후 변화는요.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 정권이 15개월 전에 딱 들어왔던 거예요. 작년 3월 달에 들어와서 당선돼 갖고 5월 달인가 취업했나요? 그때 이후로 뒤로 변화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자, 한국인들은요. 이러한 처음으로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우파 정권의 탄생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응?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청와대 씨는 부인했다는 거죠. 그것은요, 뭐, 그 육사 교정에 있는 그런 흉상들을 옮기는 거죠. 이 국방부 또는, 육군사관학교와 움직이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 5인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건요, 그 이미 학계라든가 이미 다 국민들 합의라든가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다 합의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이 모른다고요? 이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떤 사건을 벌려놓고 그, 그 국민의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요, 슥 자기는 아니라고 모른다고 발뺌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자, 그것은요 아주 비겁하다는 거죠. 자, 대통령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은요, 언제나 그 정보기관의 뒤로 쑥 물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쭉 물러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물러나 있어요. 그렇죠? 여론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어떤 대중적인 어떤 결정이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언제든지 여론의 감시를 이렇게 하는 동안, 지켜보는 동안, 뒤편에서 이렇게 뒷짐만 주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스테이어킴 하고 있는 거예요. 뒷짐만 이렇게 관망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이거는 수장의 자리가 없지요. 어? 해갖고 잘 되면은 막 자기가 됐다고 막 떠들고, 그래 아니면 슥 빠져갖고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빠지면은, 그럼 이건 문제가 많지 않나요? 이,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이가. 문제가 많죠. 예? 좋게 봐하려고 그래도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이게 윤석열이면요, 그 주변에 있는 축구의 그 뉴라이트 애들이, 얘네들이 질이 나쁜 새끼들이, 얘네들이, 그쵸? 김기춘이 뭐 이런 놈들, 그리고 어, 다 이런 놈이 뉴라이트 계열이잖아요, 다들.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학계에 있는 대다수 놈들, 교수라는 간판을 쓰고 있는 놈 새끼들 다 그렇잖아, 거의 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이 반쪽짜리에서 지금 이 어떤 그 민족 통일에 대한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뉴라이트들 때문에. 자, 아직도 거기에는요, 어떤 한계가 있죠. 누군가한테 그 진실된 느낌을 이렇게 숨기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참 웃기는 겁니다. 자,
육군사관학교에서의 그런 그 이전은요. 자,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 어떤 그 전체주의죠. 광복절이에요.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 행사식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추종자들을 공격하는 게 곧바르게 나온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이거는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사라든가 뉴라이트에 이런 놈들이 만들어서요.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양아치 새끼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속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보세요. 다음. 자, 윤스 언네크로스티 리마크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 점 뭡니까? 이 시대 뒤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그러한 이 발언은요. 또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을 참 어리둥절을 하고 있어요. 자, 한국 사람들 생각하고 있다는건요. 이미 공산주의는 1989년에 사라졌어요.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거의 어떤 나라들은 또는 심지어 정치적인 단체들. 그렇죠? 그들 스스로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일부가 유럽에서 거의 분열된 상태의 당으로서 이렇게 을 제하고는요. 거의 사라졌단 말이에요. 명맥만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이 육군사관학교의 어떤 홍범보 장관에 대한 그런 청원은요. 또한 어떤 어떤 화려한 이중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들춰낸다는 거죠. 기타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이전에 어떤 공산주의자를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다 들춰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이 전임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은요. 남한 노동당 당원이었어요. 노동당. 그리고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뭐로? 어버티브 리베레이션. 이 실패론가. 실패된 폭동이에요. 1949년에 순천 반란 사건에서 있잖아요. 이 실패된 폭동으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노동당원으로 판결되었고요. 그렇죠? 예, 노동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에, 박동인가요? 박동인가? 박동인가 하는 둘째 형이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가 한 10년 이상 차이 날걸요. 큰형하고는 한 20년 차이 나고 10년 이상 차이 나는 그 형이 사회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 그때는 뭐 사회주의가 정말 조선의 올바른 정부를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제도 이념, 정치 제도라고 이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동생이에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 했다가 이제 걸려갖고 사회운동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누구였냐, 김청용인가 누군가, 노동당의 그 당원들의, 예, 이름을 알려주면 자기가 풀려주겠다 그래갖고, 다 까발렸잖아요. 자기 살아났습니다.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허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어요. 일단은 그 기틀을 살렸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박 대통령을 두 가지 시각을 봐야 되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요. 자, 근데 요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투는요, 결과의 투라 그래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됐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언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라는. 자,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발표했다는 거죠. 두 인물은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같은 공사주인데, 예전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 이 홍범도 장군은요, 그 당시엔요, 이때 49년은 분명히 이 공산주의라는 게 분명히 좀 이상한 게 확실히 아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20, 30년대 홍범도 장군이 가입했다는 공산주의 때는, 레닌의 공산주의 때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건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비교한다는 건 그만큼 육군사관학교에 장교들이 군 장교들이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역사를 말하는 것은요, 그죠? 에, 역사는 승리자의 어떤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whoever는 요거는 관계사에서 나타나는 문법인데요. 명사절로 쓰이기도 하고 양보의 부사절로 쓰습니다. 부사절 있잖아요. 양보의 부사절로 쓰는 겁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대통령의 중원은요, 이 좌파와 진보 세력에 대한 대통령의 중원은요, 아마 뭐뭐와 관련됐다는 거죠. 삼자 동맹입니다. 미국, 일본과의 어떤 삼자 동맹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서 이렇게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어떤 삼자 블록은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러한 블록들이 또 다른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얼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뭐 대학 다닐 때 뭐 운동이나 했습니까? 뭐 제대로 했겠어요. 이 사람이 1979년 79년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는데 박정희 말기잖아요. 독재 정권, 유신 정권 말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80년에 들어가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는데 뭐 운동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경제학과 교수인데 윤기중 씨는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씨는 어, 이- 일본 유학파 1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집은 절대 이 친일 무조건 일본의 똘마니가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뭐 대학에서 뭐 해야 할 젊은이였던 이런 열정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자 그러나 70년이라는 거죠. 한국 전쟁이 정지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그렇죠. 한국 전쟁이 지난 아, 지금 지역의 강대국들은요. 자, 요걸 리줌입니다. 리줌이. 재기하다는 뜻이죠. 리줌. 재기하다죠. 리줌. 어떤 전쟁을 재개할 것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변화한 것은 미국의 주요 이 강대국은요.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죠. 러시아가 아니라. 옛날엔 러시아였는데 이제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요. 또한 주변에 어떤 구성원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일본은요. 주변국이 자, 이런 멈추고 주요 주체 국가로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한 것은요, 이런 것이고, 일본은요, 여태껏 이제 미소라든가, 여기서 이런 갈등에서 주변국이었는데, 이제는 한반도, 동북아시아 한반도 있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결정하면서요,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여서요, 자기 세력을 더 늘리는 거죠. 주체 세력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슈퍼파워 쓰죠. 그죠? 슈퍼파워. 자, 초강대국들은요, 직접적으로 싸우질 않아요. 간접적으로 그들의 어떤, 아, 아, 프락시티입니다. 대리인입니다. 옛날에 프락치라 그랬는데, 이거 프락치라 그랬는데요. 대리인이죠? 그들의 대리 국가를 통해서요, 간접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남북 전쟁이 대리 전쟁입니다. 그죠? 공산주의가 더 월등하냐, 자본주의가 더 월등하냐라는 거였어요. 민주진영과 사회진영, 전체 사회주의가 전체주의죠 당시에는. 이런 전체주의 간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대리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애매한 우리 이제 약소국가 우리나라의 어떤 물적 인적 자원만 다 낭비했어요. 자, 한국은요. 자, 대한민국은 자 1세기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거죠. 자, 이 반도가, 이 나라가 다시 잿더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재래식 전쟁, 심지어 이 재래식 전쟁을 통해서요, 다시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역사 수정은요, 가능해요. 또는 심지어 필요도 해요. 그러나 이 국민적인 합의예요. 국가의 어떤 그 국민의 합의를 가정한다면요, 가능해요.
아직도 대통령의 어떤 그 변화죠. 이 구구 진영의 어떤 지금 이 진영의 어떤 대한 이 대통령의 어떤 변화는요. 야당에 직면했다는 거죠. 심지어 가장 여당 세력이 어떤 거물들로부터 심지어 반대 직면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대통령이 좀 폭넓은 지지를 그의 당으로부터 지지를 이렇게 얻는 걸 실패하게 되면요. 못하면은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역사 논쟁 같은 이런 것들은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흉상 옹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요. 이렇게 해부인 마인드 뭐 염두를 두잖아요. 자, 내년 5월 국회의원 어떤 선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는 그는 좀 더 크고 장기적인 목표죠. 그죠? 우파 진영의 정부요. 몇십 년 동안 지낼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커다랗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윤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뉴라이트 계열의 어떠한 아마 움직이는 아마 수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는요, 훨씬 더 이런 것을, 어, 어떤 시급한 일들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을 좀 안전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듦으로써 있잖아요.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의 외교와 경제적인 정책은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다시 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어떤 경제와 산업을 위해 있잖아요. 나 평화의 배당금인가요? 이런 것들을 써야 한번 됩니다. 평화 배당금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요? 분담금? 평화 부담금 이런 게 있나 봐요. 써야 한다 그럽니다. 자, 군 지도자는요, 이제 멈춰야만 해요. 이 정치 권력의 어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다라는 뜻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저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걸 멈춰야 돼요. 이게 큰 문제예요. 군인들이요 굉장히 이 권력의 눈치를 봐요. 왜? 우리나라는 별이 되려면요 국회의원 많이 갈고 뒷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별을 달잖아요.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들은요. 이게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 보는요. 자기네한테 자기가 별을 달라고. 자,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의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야만 한다는 거죠. 군이 뭡니까? 군은 이런 역사 논쟁 같은 걸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국론을 분열시키는 건데. 자, 그들은요, 병사들의 권익과 복지죠. 그렇죠? 위험한 어떤 준비 태세를 이 개선하는 동안 반면에 이 병사들의 권익과 복지를 더 낮게 보호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윤 대통령이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 국가의 정체성을 재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20세기 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의 어떤 한국 사람도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층, 현 정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고방식이 지금 20세기에 무슨 1900년대 사고방식으로, 그쵸? 20세기에요, 그쵸? 20세기의 사고방식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응? 툭하면 법이다 그래갖고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됐으니까 국민들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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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면서 넘어가죠. 이게 지금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분단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게 존재치도 않는 것도 지금 얘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국민의당 애들은 국론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다음. 자, 화요일은요, 113회 기념일이에요. 네, 휴밀리에이션 데이. 국가 치욕의 날이니까 합니다. 경순국칠이에요. 8월 29일 날
이게 뭡니까? 아, 병탄 따는 거죠? 예, 이렇게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병탄이래, 병탄이. 치욕적인 날입니다. 110명이. 자, 일본은, 어,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서 그렇잖아요. 병합, 어넥세이션, 이 병합에, 병탄에, 어떤 건 조약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강요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죠? 8월 29일이. 요 기사가 아마 8월 29일 날 기사일걸요? 제가 알기로, 요게 8월 29일 날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피님 어떤 요일에 딱 맞춰서 이런 것이구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문체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강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 오늘 현 정부에 하는 거를 잘 보세요. 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끝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